그동안 금지됐던 초중고교 방과 후 학교의 선행학습이 다시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가 선행학습 허용을 완화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것인데요. 이에 따라서 선행학습 부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 구본창 정책팀장을 연결해서 의견 들어봅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육부에서 그 선행교육을 다시 허용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주 내용은 뭡니까? 이번에 이제 교육부에서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방과 후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허용한다라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네, 원래는 교육부가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금지했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작년 9월에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이 되면서요. 예. 교육부가 학교 정규 수업과 방과 후 학교 모두 선행학습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다시 바뀌었단 말이죠. 자, 이런 방침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선행학습은 내용도 불량할 뿐만 아니라 가격까지 고가이기 때문에 네. 불량식품보다 더욱 좀 안 좋은 상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불량식품과 같은 교육을 우리 학생들에게 줄 수는 없다. 자, 그런데 이제 교육부 측의 이제 주장을 들어보면 이제 방과 후에 학교 선행교육을 금지를 하게 되면 학원으로 몰린다. 그래서 결국 사교육비가 증가한다는 논리인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는 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 설문조사 결과 등을 보면 네. 현재 일반 고교와 특목고에 다니는 학생들의 80% 정도의 학생들이 이미 사교육기관 등을 통하여서 선행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학생들이 선행학습을 하고 있다가 학교에서 막는다고 해서 기존에 학원에 다니던 아이들이 학원의 학습 시간을 더 늘린다, 이런 논리가 돼야지 맞는 것인데 예. 그런 부분들은 맞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이미 할 아이들은 다 학원에서 선행학습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학교에서 안 하고 있었다 해도 이미 학원에서 하고 있는 애는 있었는데 그것을 학교에서 안 했다고 해서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말씀인데. 맞습니다. 네. 자, 근데 또 하나의 반론은 이겁니다. 이제 사교육을 할 수 없는 농어촌 소재 학교나 재학생들 네네. 혹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어떤 교육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이런 논리인데 실제로 그런 학생들은 네네. 어떠한 그 사교육이라든가 그런 기회가 적기 때문에 학교 차원에서 이런 배려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지역균형 선발이라든지 대학 입시 전형에서 학생부에서 교과, 비교과를 통하여서 대학에 응시하는 학생들이 비율이 더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는 비교과 활동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더 이 학생들이 대학 입시 치르는데 또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맞다라고 봅니다. 농어촌 지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그런 특별 전형에 해당하는 학생은 아니잖아요. 따라서 어떤 전체적인 네네. 농어촌 학생들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또 공교육 차원에서도 네네. 이렇게 교육 수준을 높일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요. 예. 방과 후 선행 부분들을 풀어준다, 풀어주지 않는다의 방법보다는 예. 실제로 이제 현재 치러지고 있는 수능 시험의 난이도가 교육과정보다 높습니다. 수능 시험이. 예. 그래서 수능 시험의 시험 범위를 조정하거나 시험의 난이도를 조정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교육 불평등의 불균형의 문제들을 해소해야지 방과 후 선행학습을 허용하느냐 허용하지 않느냐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좀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예, 이제 일단 교육부 방침대로라면 이제 방과 후에 선행학습이 시행될 것 같은데, 자, 이런 선행학습 네네. 실제로 성적 향상에도 도움을 준다고 보십니까? 사교육기관을 통해서 하는 선행학습의 효과에 대한 중간 연구가 서울시 교육정보연구원에서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예. 연구 결과에도 발표가 됐지만 선행학습의 결과가 굉장히 미미한 걸로, 그리고 선행학습의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은 이미 배웠기 때문에 이미 배운 내용을 가지고 학교 현장에서 학생이 그 수업을 진행을 할 때 학습 흥미도가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예. 쉽게 이야기하면 저희가 영화의 줄거리를 미리 다 이야기해주면 그것이 스포일러가 돼서 영화에 대한 흥미도가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예. 이번 교육부의 그 방과 후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허용한다라는 이 안도 정규 수업에서는 선행학습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방과 후 학교에서 이미 방학 때든지 다음 학기 과정을 미리 다 배운다라면 정규 수업으로 돌아갔을 때 역시 아이들의 학습 흥미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전개가 되거든요. 이런 예. 부분들은 문제라고 봅니다. 자, 그럼 실제로 이 수학의 이제 문제인데 수학 선행학습이 네네. 현장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네네.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수포자의 가장 큰 문제가 예. 지금의 선행학습은 대부분 앞선 과정의 내용의 문제를 유형화해서 그것을 반복해서 푸는 것을 통해서 문제를 빨리 풀고 실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은 지금의 과정도 소화를 못하고 있는데 앞선 과정을 막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과정을 소화를 못하거든요. 예. 소화가 안 됐을 때는 더욱 학습에 대한 흥미도가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 현장, 이를테면 이제 과학고나 뭐 특목고, 외고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특성상 2학년이면 이미 입시 과목을 다 공부를 하고 이제 3학년 돼서는 네네. 이제 이미 다시 복습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일반고 학생들은 네네. 이러한 특목고 학생에 비해서 이제 뭐랄까요, 반복 학습할 기회가 적다. 따라서 이러한 네네. 선행학습을 위한 방과후 학교가 필요하다. 이런 반론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것도 조금 오해의 소지들이 있는데요. 예. 과학고나 영재학교처럼 이런 그 특화된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 시험을 치르지 않습니다. 수능 시험을 치르지 않고 상위권 대학에서 치르고 있는 뭐 과학인재전형이라든지 수학과학인재전형과 같은 예. 별도의 전형을 통해서 대학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어떻게 보면 그 학교를 졸업한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떤 스펙 요소가 발휘돼가지고 예. 입학의 어떤 특전을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다른 측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일선 학교에서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이제 방과후 학교에서 선행학습 허용한 네네. 것에 대해서 반기는 분위기인가요? 일단은 고등학교가 문제인데 고등학교는 당장 수능 시험을 통해서 대학 입시를 치러야 되고 또 대학 입시 결과에 따라서 학교가 평가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등학교가 이 방과후 선행학습에 대한 그 요구가 가장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수능 시험 범위를 조정하거나 교육 과정의 범위를 축소하는 부분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구본창 정책팀장이었습니다.